네, 안녕하세요. 송영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폐업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폐업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사항인데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폐업은 하시는데 사실상 폐업이고 폐업 신고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새로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봤더니 이제 본인도 몰랐던 체납세금이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체납세금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 사업자 등록 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세금이 체납됐고 그걸 왜 몰랐을까 하는 건데 뭐 뒤에서도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폐업일까지 끊어가지고 뭐 부가치세가 됐던 종합소득세가 됐던 뭐 이런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들 폐업을 하시면서 이런 신고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수가 있어요. 종종.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 가서 가산세나 뭐 이런 것들이 붙어서 과세가 될 테니까 더 세금 금액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하고 폐업 신고한 다음에 해야 되는 뭐 신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업을 폐업까지 했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 되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행정적인 정리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세무적인 신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가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세무 신고를 예로 들어보면 일단 뭐 크게 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가치세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가 끊겼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일단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그 가산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있겠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여기에다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으면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가산세에다가 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또 제출하지 않은 가산세, 뭐 여러 가지 가산세들이 다 붙어가지고 시간이 한참 흐르게 되면 배꼽보다 아니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폐업을 했는데 그동안 매입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매출이 없겠죠. 적거나. 그래서 이제 매입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냥 폐업을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세무서가 볼 때는 매입이 이만큼이면 그거의 기준에서 매출도 이만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매입을 이만큼 갖다 놓고 또 그걸 가지고 이만큼의 매출을 팔아놓고 세금계산서도 안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도 했는데 신고까지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세를 일단 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나는 매출이 없었는데 돈 번 게 없죠. 돈 번 게 없었는데 그거를 매출이 있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과세를 하다 보니 그거에 맞는 필요 없는 세금도 또 내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소득세도 내가 신고를 챙겨가지고 하지 않으면 저 매출 세금 계산서나 이런 그 수익 금액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에 따른 비용을 입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계산서를 뭐 1억 원 끊겼다. 근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9,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데 이 신고를 하면서 비용 처리를 하지 않으면 끊겨져 있던 1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꽤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 신고를 하는 방법은 일단 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폐업 신고를 하셔도 돼요. 참고로 이거 폐업했다가 다시 이제 그 재개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요.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폐업 신고 자체는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되는데 그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그 인가나 허가를 받은 업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영업허가증, 식당이나 통신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을 방문해도
그러니까 세무서나 구청 중에 하나만 방문해도 이 통합폐업 신고서라는 게 있어서 요 통합폐업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쪽 구청 업무도 그리고 세무서 업무도 같이 이제 폐업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약간 이제 편리한 면이 있죠. 다만 이렇게 통합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 신고의 의무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챙겨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몇 가지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있죠.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는 일단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래처나 곳이 있다 그러면 미리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다 정리를 하고 발급을 할 건 다 발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폐업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받는 것도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그러니까 폐업 신고 이후에 받아버리면 부가세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이것도 역시 매입세금계산서도 챙겨가지고 폐업일 이전에 다 받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관되어 있는 인허가나 아니면 등록사항들 이런 것들도 처리를 하셔야 되죠.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업종들 같은 경우에 폐업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매년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걸 정리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과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폐업했으니까 안 낸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체납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전에 미리 챙겨 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1기 해가지고 신고하고요. 7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해가지고 1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일반 과세자 얘기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년치를 1월 달에 한번 신고를 하게 되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일반과세나 간이과세 다 폐업일까지 끊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폐업일이 5월 1일이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를 끊어가지고 부가치세 신고를 해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폐업일로 정했다 이러면 6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4월 30일로 폐업일을 정했다 이러면 5월 25일로 그 신고 기한이 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요때는 그 폐업 같은 경우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잔존재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형자산이나 아니면 재고자산이나 그 매입세 공제 받은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매입세 공제만 받은 상태에서 내 사업장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받은 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토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계산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 폐업하실 때 세무사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이라고 상관없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5월 달에 하는 걸로. 그래서 폐업일이 1월 1일이 됐던 12월 31일이 됐던 어쨌든 간에 다음에 5월에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원천세 신고 하시던 분들은 이 원천세 신고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직원이 있으셨던가 아니면 3.3% 프리랜서를 고용하셨던가 해가지고 매달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 신고를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 하나, 그리고 이제 지급 명세서 제출 하나, 이렇게 되는데, 원천세 신고는 하시던 대로 매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안 하셨던 것들은 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업자들은 1년치 지급명세서를 보통 이제 2월 말 정도에 제출을 하죠.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대부분은 그때쯤 제출을 해요. 근데 이제 폐업하시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하시면 폐업일이 속한 달, 그 달에 다다음 달 말일까지 1년치 전체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원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직원들에 대한 그 사대보험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상실신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밀려있던 사대보험들을 내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때는 이제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돼 있으면 대표자도 역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홈택스에서 폐업신고하기 전에 그 폐업신고에 따라서 해야 될 일, 그리고 폐업신고 유의할 사항,
그리고 왜 폐업 신고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요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폐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